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여기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BMW의 X 시리즈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주인데요. 한국 기자들 몇 분이 그리고 해외 기자들 몇 분이 이 신형 엑스포를 시승하기 위해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왔습니다. 제 뒤에 있는 차는 지금 엑스포의 엑스드라이버 25D X라인인데요. 저희들이 시승할 차량은 M40D라고 해서 XM40D죠. 정확하게 고성능 차량입니다. 고성능 차량을 좀 시승해서 엑스포가 이전 모델, 4년 전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파텐버그 M 퍼포먼스 센터에서 나와서 시닉 드라이브라고 해서 경치가 좋은 곳으로 차를 향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코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그 북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경계쯤 되는 곳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코스에서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차는 엑스포 M40D입니다. M 퍼포먼스 차량입니다. 최대 출력은 326마력이고요. 토크는 69.4kgm가 나옵니다. 굉장한 출력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나름대로 디젤 차량, 디젤 엔진 치고는 마력수가 높고 토크는 70에 거의 70이니까 아주 힘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니고 미국인지라 저희들이 지제 어둡고 해서 속도는 그렇게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한국에서도 물론 그러지만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아주 조용하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배기음이나 엔진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서스펜션 세팅도 탄탄하지만 단단하거나 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부드럽게 편한 그런 세팅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저희들이 스포츠 모드로 또 바꿔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같이 동승하신 분이 조거 셔틀 버튼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는군요. 요 기능을 조금 전에 몰라서 이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확대가 되는군요. 조수석에서 이걸 잘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엔진은 2993cc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파워트레인 담당하는 엑스퍼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차가 2993cc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력수가 좀 높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M30D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차는 최대 출력이 한 28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0마력 정도가 높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차에는 터보차저가 2개가 있습니다. 터보차저가 2개가 있는데 하나의 터보차저는 배기 가스가 좀 적게 나올 때, RPM이 낮을 때, 배기압이 좀 낮을 때 먼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RPM이 높아지고 저희들이 출력이 좀 필요할 때 거의 동시에 배기압이 높을 때 또 작동하는 터보차저 하나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배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에는 2개의 터보차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기량의 M30D에는 터보차저가 싱글 터보차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블락토락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2.5바퀴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돌릴 때,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돌릴 때 2.5바퀴가 나오는데요. 사실 요즘 차는 스티어링 휠 락토락을 체크하는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뭐 컴포트 모드나 스포트 모드, 그 다음에 주차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차만 해도 스티어링 조향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락토락은 크게 이제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가늠은 할 수 있겠죠. 2.5바퀴를 하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풀로 돌아갑니다. 무난한 아주 스포티한 것도 아니고 무난한 스티어링 조향비 세팅이라고 봅니다. 아주 잠깐 몰아봤는데요.
강폭 타이어를 채용해서 그런지 바퀴로부터 노면의 상황이 아주 잘 전달이 됩니다.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노면이 어떤지가 아주 부드럽게 엉덩이에 시트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운전대에도 그런 자잘한 노면 상황들이 전달이 되는데 오히려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감각이 좀 더 예민합니다. 아마 이게 모든 차들이 요즘 전기 모터로 조향을 하는 운전대로 바뀌기 때문에 EPS로 바뀌어서 과거와 달리, 과거의 유압식과 달리 노면 사정이, 노면의 상황이 운전대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기는 사실 일반 운전자들은 좀 힘들 텐데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엉덩이가 노면 사정을 좀 더 쉽게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대의 어떤 유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운전대를 흔들어 보는데요. 즉각적으로 차의 머리가 운전대를 돌리는 방향으로 회전할 준비를 하고 회전을 합니다. 지금 신형 X4는 과거에 이제 X4보다 좀 더 스포티한 달리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몇몇 장치들이 부과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어링 휠 주항비가 이제 상황에 따라 아주 가변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전자 댐퍼도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차축에 M 디퍼런셜이라고 해서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토크 벡터링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구동력을 이렇게 차등하게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언더스티어를, 코너를 돌 때 언더스티어를 막고 하는 그런 장치들도 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차폭이 한 30mm 정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코너링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크게 속도를 낼 수 없어서 직진 안정성, 고속 주행 안정성 뭐 이런 건 따지기 참 힘들 것 같고요. 뭐라 그럴까요? 첫인상이 상당히 운전하기가 쉽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트 포지션이 아무래도 세단보다 높고, 그 다음에 BMW에서 신형을 만들면서 대시보드 높이도 조금 낮췄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승석, 조수석의 대시보드는 아주 낮습니다. 거의 동승자의 어떤 그 가슴보다도 위치가 낮다고, 훨씬 낮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X4는 2014년에 첫 차가 나왔는데요. 4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통상 프리미엄 차들은 8년 주기로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이 차는 4년 만에 모델을 다 바꿨습니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늘 경쟁하는 그 상대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쿠페 스타일 SUV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볼보의 XC60이라든지 이런 차도 참 이런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그리고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이런 차들도 뭐 한국에서도 강남에 이런 또 이렇게 재력이 있는 분들, 여자분들이 많이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과거에 이전 모델 X4가 경쟁하기에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BMW도 좀 빨리 모델 체인지를 하자고 해서 신형 X4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신형 X4 과거 모델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외모도 많이 달라졌고요. 주행 성능도 꽤 향상됐다고 합니다. 외모를 보시면 뒷모습이 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테일램프가 꽤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뒷모습과 앞모습을 촬영을 해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뒤로 이렇게 클립을 돌려서 외관을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트 모드를 바꾸면 엔진음이 좀 즉각적으로 커집니다. 아까 이 차를 설명한 엑스퍼트의 얘기에 따르면 이 차는 이제 실내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음이 조금 더 지금처럼 웅장해지고 좀 더 남성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시킨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Please turn right in 200 yards onto US 29. RPM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한 4단 정도 되는데요. Now turn right. 컴포트 모드 때보다 RPM을 조금 높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세차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자, 저희들 큰 길로 다시 나와서 You have reached your stop. Please turn right in 아마 300 우회전하는 것 yards 같습니다, and 여기서. continue to follow South Carolina 101. 사우스 캐롤라이나 101 아마 하이웨이로 Now 들어가고 turn 있습니다. right.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정말이지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가속하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Prepare to turn right.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엔진 브레이크와 차 아주 좋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티를 못 봐. 근데 그게 바로 또 가능하네요. 좀 차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직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우회전인데요. 즉각적으로 뭐 크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즉각적으로 운전대를 돌려서 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인 움직임, 우선 핸들링, 그리고 탄탄한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제가 지금 옆에 타신 분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옆좌석의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건 지금 뭐 카메라도 좀 들고 해서 불편하실 텐데 옆좌석 승차감은 어떻습니까? 약간 그 노면의 상태가 느껴진다고 아까 하셨었는데 엉덩이 부분에서 네네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아마 근데, 이 차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네.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급하게 우회전을 했을 때의 네. 쏠림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이 차를 모시기에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 이 엔진음은 디젤 차의 소음, 일반적인 소음이라고는 생각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음으로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않을까. 좀 저음의 어떤 뭐 바리톤 같은 네. 게 좋은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많이 밀려서 굳이 스포츠 모드로 갈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에코 프로 모드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에코 프로 모드로 하니까 가속 페달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연료 분사를 좀 적게 하는 그런 세팅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계기판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친환경적인 어떤 주행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에코 프로 모드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면 오른쪽 발끝이 좀 뻐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차선을 따라서 차량이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멀티펑션 키 9시 방향에 제일 가쪽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차선을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세트하겠습니다. 자, 지금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앞에 멈추면 브레이크를 잡고요. 또 차선에 따라서 운전대도 돌려줍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차선에 따라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정체 구간에서 꽤 유용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내니까 또 꽤 빠르게 체이스 하고요, 따라가 줍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어떤지 보겠습니다. 저 차는 렉서스 LS 460 아주 오래된 차인데 참 잘 탔습니다. 깨끗한데요. 자, 이렇게 또 브레이크 잡아주네요. 저는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계기판에 경고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핸들을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살짝 손가락만 대고, 그리고 발은 지금 오른발 왼발 다 시트 뒤쪽으로 그냥 모은 상태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엑스포, 신형 엑스포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실 때 꼭 반드시 운전대를 손으로 단단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속도는 52km, 시속 52km 정도입니다. BMW 엑스포 저희들이 타고 있는 차는 지가 알아서 가속 페달 밟죠. 이제 지금 밟겠죠. 지금 브레이크를 밟겠죠. 완전히 서 있을 때는 어땠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완전히 서 있을 때도 조금씩 움직이고, 요즘 나오는 국산차들 보면 완전히 차가 멈추면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토 스탑 앤 고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탑 앤 고 기능 꺼버리겠습니다.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또 자기가 알아서 앞차가 출발하면 출발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가는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 기능은 로직이 다른 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정지하면, 완전히 정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트링 휠 쪽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추가로 좀 더 밟아줘야 전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정지하지 않으니까 저 차를 따라서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앞차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급하거나 서두르거나 덜 매끄럽지 않고 아주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참 좋네요. 저희들은 지금 45마일 도로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차선이 이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 여러분들은 주행보조 장치를 믿지 마시고 자신의 의지로 운전대를 꼭 잡으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행보조 장치 테스트는 그만하고 다시 차의 주행 성능 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핸들링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M-퍼포먼스 차량은 뭐 트랙에서도 나름대로 재밌게 돌 수 있는, 물론 이 차로 트랙을 도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조금 잡으세요. 조금 넓게요. 차를. 네. 조금 무릅니다. 왜 무르냐면 저희들이 에코 모드에 있기 때문이죠. 스포트 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댐핑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이 감지력이 달라져서 아주 탄탄해질 것입니다. 또 기회가 오면 차를 한번 흔들어서 느낌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롤이 조금은 덜 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당연히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서 노면 상황에 따라서 감쇄력을 조절을 하고요. 스포트 모드에 놓으면 스포트 모드에 적합한 그런 감쇄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가다가 제동 성능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차가 없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좀 꼭 잡으세요.
많이 보이네요. 와. 풍절음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바람 가르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브레이브한 분들 옵션 선택할 수 있는데 앞 유리창 윈드실드를 어쿠스틱 그래스라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절음이 훨씬 덜하겠죠. 이 차의 공기 저항 계수는 0.30입니다.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크게 느낄 수 있다 없다 뭐 느낄 수 없을 텐데요. 근데 사이드밀리에 부딪히는 뭐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속도에서는 70km 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이런 저음의 엔진음만 지금 기전을 좀 때리고 있고요. 기전을 때린다는 표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소리가 나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도가 조금 전처럼 크게 포장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아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내 말씀처럼 자잘한 노면의 그 어떤 그 상황들이 전달이 되고요. 차체는 뭐 얘 독일차의 느낌 그대로 아주 강건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느낌상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핸들을 돌려봤을 때도 진짜 돌려봤을 때도 삐그덕대거나 후적대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운전대에 따라서 차가 잘 돌아줍니다. 사실 저희들이 트랙에서 이 차의 어떤 능력을 좀 평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내 주행 국도 주행을 나오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차량이지만 이 차의 모든 성능을 좀 다 테스트 해보지 못해서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SAC라고 그러죠.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라고 그러죠. 이 차의 스타일은 뭐 지붕이 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패스트백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데요. SAC를 타고 막 트랙에서 미친듯이 코너링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시나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풍화에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달리는 게 훨씬 더 이 차의 능력을 가늠하기에 더 좋지 않나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포티브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미국 운전자분들도 뭐 나름대로 제한 속도를 참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지키고 또 이런 좁은 길에서 과속을 하는 것은 또 상당히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겠죠. 제가 이 차 뒤에 좀 앉아봤는데요. 어제 뒤에 좀 앉아봤는데 휠 베이스가 전체 길이는 81mm가 이전 세대 엑스포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다 길어지다 보니까 휠 베이스는 또 50mm 이상이 또 길어졌습니다. 54mm쯤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제가 운전석 시트를 뒤로 완전히 밀쳤는데도 뒤에 앉으니까 무릎 공간이 좀 남았고요. 그래서 크게 뒷좌석이 불편하다 이런 걸 못 느꼈는데, 다만 중앙 자리에 앉으시면 센터 터널이 꽤 높고 해서 성인들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페 스타일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렁크로 갈수록 제비꼬리처럼 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헤드룸은 좀 부족합니다. 키가 큰 성인들은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또 그런 분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그 SUV X3 같은 차를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리시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지금 보시는 바대로 도 패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뉴인 레드 천연 가죽의 어떤 그 스포츠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그 숙소 앞에 그 전시가 됐던 그 X라인 그 안에 소재는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색깔도 좋고 특히 여기에 우드 그레인이 붙어 있는데 그 우드 그레인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차는 Prepare to turn left. 탄소 섬유의 어떤 느낌을 낸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양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그 BMW 팬들도 이 문양은 조금 그렇다 뭐 이런 Please turn left in 400 yards and 얘기를 continue 하는 to 분들이 follow 많으십니다. South Carolina 101. 차는 정말 편안하고 힘들지 않고 운전이 가능한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태우고 부인과 자녀와 뭐 남편을 태우고 누가 운전을 하든 이런 좋은 경치를 보면서 유유자적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굽이진 길을 갈 때 참 재밌습니다. 운전대를 살짝 이렇게 돌려도 살짝 돌리면 차의 머리가 착착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서 Now turn left. 드디어 다 200 돌렸습니다. yards, you will have reached your 저 stop. 이제 없나요? 발라보겠습니다. You have 그냥 reached your 금방- stopover. 네, 55마일 지금 속도 제한은 55마일인데 55마일이 넘어버리는군요. 이럴 때 바로 이제 폴리스카가 미국에서는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을 먹고 또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마일 도로인데요. 예, 55마일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88km, 90km. 지금도 차선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넘으면 적극적으로 햅틱 반응을 보여줍니다. 운전대 햅틱 반응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뭐 충분한 출력의 차량이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326마력은 충분한 출력의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또 토크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출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넉넉하게 그냥 가속 페달에 반만 얹으시면 그 차는 알아서 갑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행 보조 장치가 있고요. 반드시 운전자들께서는 그래도 핸들은 꼭 잡으시고요. 운전도 꼭 잡으시고요. 그리고 핸들링도 나쁘지 않습니다. M 퍼포먼스 차량이니까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배려를 했겠죠. 그리고 파워트레인 중에서도 변속기의 어떤 그 변속 속도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요. 꽤 빠릅니다. 시프트 다운 속도가 특히 빠릅니다. 그래서 변속기도 나무랄 데 없고요. 쾌적하고 풍조름도 적습니다. 문제는 이제 돈인데요. 가격이 한 1억에서 뭐 이 차가 시작된다고. 1억 2천이나 되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1억 2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꽤 비싼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반 차량은 8천만 원 아마 선에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차를 타시면서 이제 또 휴가의 계절, 자연이 유혹하는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서 이런 한적한 전원으로 나가서 좋은 시간을 즐기기에도 적당한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는 적절하게 속도가 붙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정지시에서 정지할 때 운전대를 돌리면 그때 또 가벼워지고요. 참 세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질감이 없는 그 조향감이라고 그러나요? 조타감, 조향감이 참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높은 속도로 변하면 갑자기
운전대가 너무 묵직해지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와 달리 이 차는 그런 게 없이 아주 이제 잘게 이런 그 묵직해지는 정도가 잘게 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묵직함이 변했다고 느낄 틈도 없이 어느 순간 운전대가 묵직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도 그냥 슬쩍 밟으니까 아주 탄력이 쫙 붙으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군요. 아주 훌륭한 동력 성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가 언제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나요? 10월쯤 예정이라고. 제법 걸린다 네. 얘기네요. 10월이면 지금 6월이니까 4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는군요. 이 차가 들어오면 볼보나 BMW를 지금 뭐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뭐 벤츠 이런 업체들 브랜드의 경쟁 모델들이 긴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진 차일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 같은 게 없어서 국내에는 이제 과속방지턱을 넘고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범피한 그런 구간을 저희들이 지났는데 좀 빠른 속도였습니다. 55마일이니까요. 뭐 한 90km 이상 되는 속도인데 특별히 이제 넘은 이후에 범피한 그 턱을 넘은 이후에 진동이 막 많이 남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범피한 구간을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 차가 광폭 타이어를 315mm 뒷바퀴에는 아주 큰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변평비가 35 정도로 낮습니다. 앞바퀴는 변평비가 40, 뒷바퀴는 35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홈페이거나 하면 그런 느낌은 운전자나 승객들의 몸에 아주 적극적으로 좀 전달이 되는 건 있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운전자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신형 X4 전체적으로 무난한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M 퍼포먼스 차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운전자들도 아주 쉽게 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를 모시다가 또 운전 습관이 나쁜 남성 운전자들이 또 이렇게 바짝 따라 붙거나 또 하면 이 차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혼도 한번 내주고 이런 재밌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요 제스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 차는 제스처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또 꺼집니다. 재밌습니다. 고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제 조금 턱걸이네요. 이제 뭐랄까요, 조금 온로드 중심이라고 할까요? 이 퍼포먼스 차량은 오프로드보다는 그래도 도심형에 가깝다. 도심형 SUV에 가깝다. 당연히 그렇겠죠. SUV가 대체로 도심형인데 그나마 이 차는 좀 더 도심형, 도로에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턱을 좀 넘어보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면 몸에 그 진동이 바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심에도
바뀐 도로의 차이가 네. 차에서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완전 심하네요. 예.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BMW SAC죠.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신형 엑스포 외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델은요, 전장이 81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751mm가 되고요. 휠베이스도 54mm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또 꽤 넓어졌겠죠. 전폭도 37mm 늘어나고 해서 그렇지만 또 높이는 기존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3mm 정도 낮춰서 아주 역동적으로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카들은 와이드 앤 로우 아니겠습니까? 이 차는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SUV지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스포츠카의 어떤 그 컨셉을 조금은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후방의 차축 간의 무게 균형은 50대 50, 뭐 전통적인 BMW의 그런 비율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모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요, 히드니 그릴, 우리 전통적인 라지에트 그릴이죠. 히드니 그릴이 좀 더 와이드해졌습니다. 보시면 아래 위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볼드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세로바는 이제 무광택의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는 또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SUV, 범주로 따지면 SAC도 SUV인데요. 어떤 힘있고 강인한 그런 이미지를 히드니 그릴을 통해서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헤드램프 디자인은 요즘 BMW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크게 바뀐 건 없고요. 그 아래 보시면 안개등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안개등은 원형이었는데 이렇게 LED가 들어간 가로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래는 홈이 보이시죠? 이 홈은 저쪽으로 보이시죠? 바깥이 타이어를 감싸는 에어 커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지에트 그릴 제일 아래 부분 에어 스플리트가 뭐 스포츠카처럼 아주 맹렬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아주 좀 역동적인 스타일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개등 옆쪽으로 양쪽에다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 홈은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옆으로 돌아서 보시면 타이어 안쪽으로 브레이크에 열을 식히는 공기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 사각형의 홈이 보이시죠? 그쪽으로 공기가 다시 나와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갖다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가보시면요,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아주 멋있게 캐릭터 라인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 아랫부분은 두 개의 캐릭터 라인이 있는데 아랫부분에는 사이드 가니쉬 위쪽으로는 뒷도 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 손잡이, 도 핸들 부위에 가로로 쭉 테일램프로 이어지는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 사이드 가니쉬 위쪽으로 연결되는 위에 있는 뒷도어에서 2열 도어에서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굉장히 큽니다. 21인치 휠을 사용하고요. 275에 35, 평균비는 35입니다. 아주 큰 타이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휠아치나 이런 걸 디자인을 참 깔끔하게 해서 휠아치가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크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SAC는 쿠페 스타일의 SUV를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루프가 앞부분에서 뒤로 올수록 이렇게 쭉 패스트백 스타일로 쭉 내려옵니다.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고요. 그래서 트렁크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번 신형 BMW 엑스포의 가장 큰 변화라면, 디자인상의 가장 큰, 외형상의 가장 큰 변화라면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 디자인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면발광의 3차원 입체 LED 면발광 그 테일램프인데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BMW가 많이 사용하는 L자형의 어떤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반사판이 있습니다. 반사판이 있고 범퍼는 디자인이 프린트가 색상이요. 차체 색상과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지 않는 검은색 그리고 아래 조금 하얀색에 가까운 은색 그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전체가 다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멋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범퍼에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한 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트윈 테일의 머플러 파이프가 있습니다. 머플러 파이프 자세히 보시면 파이프 팁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크롬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머플러가 있는데 이탈각이 한 22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주 그 깊은 산골에서 뭐 자갈길 뭐 이런 험로를 빠져나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웬만한 그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그 뒷범퍼가 닿거나 앞범퍼가 닿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X4 엠블렘이 붙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테일램프 이렇게 디자인한 테일램프가 있습니다. 위를 잠깐 보실까요? 뒷모습이 참 이쁩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의 효과도 내겠죠. 공력 특성을 갖다가 감안한 리어 스포일러의 효과도 낼 텐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운데는 긴 유리창과 거의 다 있고요. 오른쪽 왼쪽은 좀 이렇게 긴 유리창과 차이를 좀 뒀습니다. 그 위에 샤크 안테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 트렁크를 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이 차는 지금 뭐 도어가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끼면 트렁크는 이렇게 위로 제끼면 트렁크가 열리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과거에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 이렇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힘이 있는 디자인을 신형 X4는 갖춘 것 같습니다. BMW X4 실내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0.5인치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대형 돌출형 모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과거 디자인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에어벤트 송풍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도어 패널에 사용됐던 우드 그레인과 같은 재질의 우드 그레인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라디오 카스 오디오를 켤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하이그로시와 크롬 도금 재질 알루미늄 느낌이 으로 도금이 됐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게 도금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공조 장치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아래 역시 X4라고 되어 있고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 앞에는 지금 그늘이 졌는데요. 무선 충전 장치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가 있죠. 이 디자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M5에 와서 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X4는 아직도 이 디자인을 사용하네요. 아주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메뉴 지도 이런 것 등등을 조작할 수 있는 이것도 저거 셔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작 뭉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어 노브 왼쪽에는
DSC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갖다가 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카메라하고 아마 그 아래에 있는 힐 디센트 컨트롤이겠죠. 그 조작 버튼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파킹과 관련된 버튼이고, 그 아래는 오토 홀드 기능이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렇게 대시보드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또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뭐 SUV 디자인에 맞게 시트 포지션은 좀 높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는 낮게 디자인했다고 BMW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가 탁 트이고 전방 시야는 아주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시트도 굉장히 이 시트 색깔 참 이쁘죠. 비춰보시면 아주 좀 여러분들이 앉은 모양입니다. 때가 조금 타기도 했는데, 시트의 어떤 그 스티치 바느질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문양도 참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 잘 돼 있고요. 특히 가죽 재질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때가 좀 잘 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재질은 아주 좋은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가 되고요. 시트가 뱅뱅 돌겠군요. 제가 스마트폰을 돌리다 보니까. 그리고 센터 콘솔도 아주 널찍하게 훌륭한 똑같은 재질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뒤쪽에 있는데요, 뒷좌석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래에 뒷좌석에 통풍을 위한 그런 에어벤트가 또 있고요. 이런 느낌들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네, 그 아래에 열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통풍 시트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열선은 이렇게 뒷좌석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이렇게 천장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보이시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까처럼 도어 안에도 들어옵니다. 이 색상은 또 바꿀 수가 있죠. 그 아래에도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천장 공간에서 좀 손해를 보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키는 작지만 그 앉는 키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 공간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 SUV 천장이 뒤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 스타일이 아닌, 패스트백 스타일이 아닌 그런 일반 SUV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헤드룸 공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아주 안경맞게 이렇게 뒤에 자리 잡고 있군요. 중간에도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형 X4는 이런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도어 패널이든지 하는 가죽 재료들이 아주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운데도 좀 앉아 보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앉아 보는데 좀 불편합니다. 지금 저는 운전석 시트를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당겼는데요. 키 큰 외국인들이 이렇게 앉기에는 다리가 이렇게 센터 터널을 위해 다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다리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레그룸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 이
운전석도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는데 그렇지만 뒷좌석이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 발 보이시죠? 시트 아래에서 또 조명이 들어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공간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차 워낙 저 시트를 갖다가 거의 최고로 뒤로 당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은 굉장히 최고로 뒤로 당겼고 조수석은 뭐 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덜 당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꽤 대형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앞에까지, 앞에서 운전자의 머리 훨씬 앞쪽에서 뒷승객의 머리 앞쪽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앞으로 가서 한번 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서 계기판을 좀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계기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지금 앞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아마 12인치 정도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은 아마 이 집 나오진 않는데 제가 지금 이 시동을 켤 수가 없어서 왼쪽이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속도계고 오른쪽은 아마 타코메타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 왼쪽 오른쪽으로 실린더 타원형 반지름처럼 해서 실린더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는 또 이렇게 볼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와 수온계 옆에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밑에는 다 LCD 아마 패널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흔히 많이 보시는 그런 BMW의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입니다. 모드가 있고요. 오른쪽 맨 아래는 아마 음성으로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행 보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차선 유지 장치를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를 그 밑에 있는데 그 표시는 앞차와의 거리를 조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치를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 시프트 다운용 패들 시프트, 그리고 업 시프트, 시프트 업용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자, 센터 콘솔 한번 열어볼까요? 센터 콘솔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 센터 콘솔 안쪽을 좀 덜 정교한, 덜 성형이 잘 되지 않은 플라스틱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로 다릅니다. BMW는 X4 안에는 이런 센터 콘솔 내 바닥재 이런 부품도 상당히 정선에서 잘 다듬어진 성형이 잘 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다른 모델, BMW 다른 모델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인테리어인데요. 저는 과거보다도 굉장히 고급져졌다. 특히 가죽 소재가 아주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헤드라이너 재질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보십시오. 요런 스타일입니다. 요런 스타일이고요. 이게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보시기 좀 불편하실 텐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헤드라이너 재질도 나름 괜찮습니다. 네. 요런 식입니다. 자, 저 앞에 한번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투영창이 굉장히 크죠. 실제로
윈드실드에 비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주 그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내려가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MW X4 25D입니다. 이 모델은 4기통 엔진인데요. 1995cc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터보 차저를 아마 2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압 쪽에 하나, 고압 쪽에 하나 해서 2개의 터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1995cc 정도 되는데 2.0L인데도 불구하고 마력소 상당합니다. 213마력 정도가 나오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연비가 꽤 좋습니다. 2.0L 일반 그 터보 싱글 터보 모델과 복합 연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차체 강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스트럿 바가 이렇게 가로 세로 방향 사선으로 이렇게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조금 앞부분이 이렇게 공간도 있고 정비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큰 IL6 직렬 6기가 아니어서 엔진은 좀 컴팩트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나름대로 좀 안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엔진 앞쪽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보시면 엔진 블락이 시작되는 이 경계선에서부터 저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그 다음에 경계선에서 블락부터 저기 격벽 파이어월 격벽까지 저기 와이프 있는 데까지 그리가 이쪽이 왼쪽 라디에이터 그릴 쪽이 훨씬 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겠죠.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힐 테니까요. 지금 이 차는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배터리 단자를, 붉은색은 배터리 단자를 연결시켜 놓은 장치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모델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리터 디젤 모델과 3리터 직렬 6기 디젤 모델만 국내에는 들어온다고 하네요. 후드 안쪽에는 특별히 뭐 방열 패드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뭐 많이 열이 나지도 않는데 방열 패드 넣으면 뭐 오히려 무게만 뭐 많이 나가고 크게 뭐 장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듯도 합니다. 괜히 뭐 부품값만 올라가고 차값만 비싸지겠죠. 자, 이것으로 엔진룸 살펴보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BMW 신형 X4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